펜다스 시각화 3주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펜다스를 이용한 시각화 함수들의 활용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것인데요.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한 시각화 EDA를 보겠습니다. 일단 함수들을 이렇게 로딩을 하고요. 이게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유명한 데이터입니다. 모두 4개의 변수를 이용해 아이리스 품종의 아이리스 품종에는 이 데이터는 모두 3개가 있는데요. 버시컬, 버지니카 이제 있는데 요 3개의 품종에 4개의 변수들을 측정을 했어요. 하나는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 데이터는 모두 15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의 품종당 50개, 50개, 50개씩 데이터를 취했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꽃당 이렇게 4개의 변수들을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가져오겠습니다. read CSV 펜다 명령문으로서 읽었습니다. 읽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리스를 보겠습니다. 모두 150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죠. 각 품종당 50개, 50개, 50개씩으로서. 그리고 이게 아마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피시스 품종이죠. 네, 3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를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아이리스 지금 방금 요 아이리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왔거든요.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 하니까 아이리스는 펜다의 데이터 프레임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 레인지 인덱스, 요거의 로우 인덱스가 모두 150개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그 번호는 0번부터 149. 요거는 내가 요 인덱스를 특별하게 지정해 주지 않아서 얘가 이 펜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준 겁니다. 컬럼. 열들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인덱스는 보통 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개의 컬럼이 있다 해가지고서 데이터 컬럼이 모두 5개다. 이렇게 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세팔 랭스, 이거는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그리고 여기 스피시스까지 쫙 이렇게 150개죠. 하나하나가 각 열들이 150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non null count 그런 거니까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겠네요. 그러니까 150개 non null 그런 거니까 원래 그 행이 전부 다 150개였는데 각각의 열들로 봐도 세팔 랭스는 150개의 널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값들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얘기가 뭐냐 하게 되면은 모든 곳에 결칙치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은 하나하나가 실수, 요거는 이제 스피시스는 오브젝트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는 이 펜다의 객체 지향형 객체 타입에서 가장 상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경우에는 문자 열 같은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오브젝트라고 이 데이터 타입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요 얘기는 내가 지금 방금 한 얘기고, 참고로 요 4개는 수치형 변수고,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스피시스, 그러니까 품종명은 뭐겠습니까? 명목형 변수겠죠. 범주형 변수 중에서 명목형 변수겠죠. 네, 그래서 명목형 변수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시 이제 평균 같은 통계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쓴 겁니다. 이것도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부 다 150개는 맞고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세팔 랭스가 있고, 세팔 위스가 있고, 페탈 랭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보게 되면은 모든 150개 품종에 구애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한 거예요. 일률적으로 한 거니까는
대충 평균이 한 이 정도쯤에 있겠다 하는 건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종 구별 없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위통계치들은 모든 아이리스겠죠. 품종 구별 없이 구한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피탈랭스는 모든 품종에 대해서 평균값이 피탈랭스는 3.7였거든요. 이거 3.75cm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죠? 분산 평균 표준 편차가 1.7이에요. 커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품종이 여기 안에 들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품종별로 피탈 랭스, 이제 꽃잎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건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일단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정도죠.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품종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령에서 박스플롯 같은 거 써가지고 하면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는 이미 이 데이터가 세 가지 품종으로 돼 있고 그것이 이렇게 해보죠. 아이리스, 세토사, 버시컬러 이렇게 그리고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명목형 변수 같은 걸로 돼 있을 때 모두 몇 가지의 값들로 돼 있지 그걸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아이리스 스피시스 유니크 하게 되면은 모두 몇 개의 그 값들로 돼 있어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유니크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로 돼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value counts 하게 되면요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각각 50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이렇게 세 가지로구나. 그리고 각각의 품종에 대해서 50개씩 되어 있구나. 그래서 3 곱하기 50 되어 있어가지고 모두 15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참고로 결측치가 없다는 거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번 그냥 이런 거를 써가지고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리스 is null 그러면은 아이리스 전체에 걸쳐가지고 널 값이 있느냐? 그래서 있으면은 그 널 값에 그 해당되는 이 성분, 그 엘리멘트들을 1로서 표현해 주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다 썸을 해주게 되면은 전체 이 아이리스의 이 데이터 프레임, 요거 어디죠? 요때는 요거 하나하나, 요거 엘리멘트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널 값이 모두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는 널 값이 없기 때문에 다 0으로 돼 있고 참고로 이즈너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열별로서 이렇게 또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11번 이것은 이 펜다를 활용한 그 EDA의 간단한 EDA인데요. 아이리스에게 그룹 바이니까는 스피시스 그러니까는 스피시스 범주형 변수의 값들로서 그룹 바이 묶어서 그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봐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수도 사실은 그 스피시스 말고 나머지 변수 이렇게 4개죠. 그런 거니까는 그 4개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거니까 하나하나 봐볼까요? 지난번에도 아까 피탈링스가 꽤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의 피탈링스가 기억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것의 분산이 컸어요. 차이가 확 나요. 요거는 글쎄요, 세 개의 품종당 요거 이 꽃받침의 길이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피탈 랭스를 보게 되면요, 이 녀석이요, 이 녀석의 그 꽃잎의 길이는 1.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 나머지 이 두 개의 품종은요, 꽃잎의 길이가 이것에 비해서 확 차이가 나요. 이건 1.4, 이거는 4.2, 5.6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는 피탈 랭스 가지고서 이 녀석과 이 뒤에 이 두 녀석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죠. 왜? 간격이 길잖아요. 하나는 1.4, 나머지 두 개는 4가 확 넘네요. 그런 거니까 간격이 틈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 변수는 이 두 개, 이 세 가지를 여기서 그룹핑으로 나눈다면 확실하게 자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 데이터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시각화로 보면 더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스피시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를 본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에 해당되냐고 하게 되면은 단변수 EDA에서 요약 통계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본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범주형 변수로서 그룹별로 묶어서 이렇게 본 건데 이런 스타일의 그 EDA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래픽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원래 이 데이터는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 학습에서 아까 4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이 각 개별적인 이 붓꽃이 어느 품종에 속하겠니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던가 아니면 예측해 보는 그런 과제로서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그런 거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3개의 이 아이리스 품종을 한번 맞춰봐라. 3개 중에 하나를 맞춰봐라 하는 그런 분류 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똑같은 말이네요. 그거를 이렇게 맞춰보려는 가장 간단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서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류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는 EDA니까 그냥 이 어떤 변수가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변수와 변수들끼리를 함께 놓고 보면은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아니면은 두 변수가 사실은 거의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쓰는 게 더 좋은 건가 우리는 그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펜다를 이용한 그래픽적 또는 시각적 EDA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토그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히스토그램은 빈도수를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아이리스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었어요. 플로트. 이때는 kind를 썼어요. 내가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 스택드. 이렇게 중첩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것들 히스토그램이니까 모두 이거 구분을 20개로 하겠다. 민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쫙 그려봤어요. 이렇게요. 그려봤더니 이렇게 변수가 4개이기 때문에 4개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 품종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히스토그램은 각 변수가 그 분포 모양이 어떻지? 즉 그러니까 그 중앙끝 어디에 많이 어느 이것이 이제 전부 다가 수치형 변수들이었으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그리고 그 분포 모양이 어떻지? 그걸 대충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태크는 하지 않았고 참 여기서도 했고 이번에는요 알파 값을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왜냐하고 하게 되면 알파 값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중첩은 되어 있지만은 이게 대충의 그 분산 모형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 그래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이렇게 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피탈 랭스가 이렇게 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이렇게 있고 피탈 랭스가 여기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이 꽃받침의 이 길이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저 가장 뒤쪽에 숨어 있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화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시각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본 거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서는 히스토그램이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분포이긴 분포인데 약간 좀 스무스한 분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통 다 묶어서 어떻게 밀도 함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을 때 우리가 밀도라는 걸 배웠죠. 확률 밀도 뭐 이런 것들을요. 그것들은 그 밀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다던가 적분하던가 하게 되면 1이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건 개념을 배웠어요. 사실은 히스토그램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밀도로서 이렇게 그려라 하게 되게 되면 이 녀석이 이렇게 가장 괜찮은 곡선이 뭘까 해가지고서 그려줍니다. 예를 보면서 해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뭘 그릴까요? 여기요. 밀도 함수를 그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스택드 역시 하지 말고 하게 되면 하나하나 열에 대해서 밀도 함수를 그렸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보기가 좋아요. 왜? 이게 중첩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거는 조금 나요. 취소. 조금 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딱 보게 되니까는 밀도 함수를 그려보니까 아까 히스토그램은 진짜 뭔지 모르겠었는데 딱 그려보니까 요 밀도 함수 하나하나 이게 지금 4개 변수에 대해서니까 4개의 밀도 함수 그려줬어요. 요것들을 전부 다 적분하게 되면 1이 나와요. 당연히요. 1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걸 관점에서 보면서 밀도 함수를 봅시다. 이게 뭐였죠? 이 주황색이 한가운데 딱 있는 게요. 꽃받침의 너비네요. 꽃받침의 너비는 한 중심값이 한 3인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요. 분산이 적네요. 그 뭐죠? 모든 3개의 지금 여기는 3개의 품종에 해당되는 붓꽃들이 있는데 그 붓꽃들의 평균이 한 3이고 그 붓꽃들의 품종에 별로 그렇게 길이 차이가 별로 없겠네 하는 그런 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고 하게 되면 그렇죠. 이 꽃받침의 길이는 가장 아까 크다는 거를 가장 길이가 길다는 걸 알았고 진짜 재밌는 거는 피탈 랭스입니다. 뭐죠? 꽃잎의 길이. 지난 시간에 앞에서 피탈 랭스가 분산이 크다고 그랬죠. 근데 나는 보고 싶은 게 여기서는 분산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앞에서 이런 걸 봤었어요. 어느 한 그 품종이 있었고 나머지 2 품종 간의 거리가 확 차이가 났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이거를 이 밀도 함수를 보니까 봉우리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 걸 바이모달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쌍봉.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드가 2개가 있다고 불러요. 최빈값이 2개가 있죠. 그런 거니까는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 거니까는 이거는 확실하게 못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품종에 따라 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게 versicolor 이렇게 버지니카였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쌍봉같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것일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분포지만 이 밀도 함수를 어떤 때로 그려보게 되면은 시각화가 확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각화. 근데 이것도 사실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있다가 이걸 딱 어떻게 하게 되니까 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피탈 랭스는 상당히 간격이 떨어진 봉우리가 2개가 있어요. 바이모달.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당연히 피탈 랭스의 분산이 가장 컸었죠. 이렇게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바이모달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거를 분산을 봤습니다. 많은 걸 우리가 여기서 얻었어요. 또 상자 플롯. 상자 플롯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자 플롯을 그렸으면 하나하나의 열이 독립된 상자 플롯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꽃받침의 길이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거의 분산이 별로 없네요. 얘는 더 없네요. 이렇게 이거 75%니까 인터쿼터일 레인지가 좁고 그리고 여기 예외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이렇게 거리 간격은 넓지 않고 근데 역시 이 꽃잎의 길이가 확 이렇게 이 범위가 베리언스가 이렇게 크네요. 그런데 이제 잠깐 이렇게
좀 약간 주제를 벗어나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베리언스가 큰 변수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량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변수에 있는 값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맞는 값들이고 이상치들이 아니라면 그 변수가 그 데이터 포인트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변수가 그 정보량이 많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피터 랭스가 정보량이 많은 변수입니다. 좋은 변수예요. 그런 변수들이. 피터 위스는 이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걸 또 알 수 있어요. 거의 같은 정보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본 겁니다. 피터 랭스, 즉 꽃잎의 길이가 정보량이 많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건 하나를 본 거고, 이거는 또 이제 박스 플롯을 이렇게, 이건 뭐죠? 이렇게 피터 랭스, 박스 플롯을 이용해 아이리스 품종별로 박스 플롯을 해본 거예요. 피터 랭스가 가장 정보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피터 랭스가 거의 다 50개가 다 요 안에서 움직였어요. 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는 1에서 2 사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요 두 녀석은 피터 랭스가 요 범위 내에 있어요. 그냥 물론 요 두 품종 간에는 겹치기도 해요. 이렇게 있지만은 얘하고는 완전히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 피터 랭스만 이용을 해가지고 얘와 이 나머지 두 개는 아예 겹치지도 않으니까 완전하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얘, 그리고 나머지는 이 두 개가 한 그룹. 그런 다음에 그건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리고 요 두 품종 간의 그룹으로 나눌 때 또 어떤 변수를 쓸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우리가 나머지 변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터 랭스만 놓고 보더라도 75%에 해당되는 거는 겹치질 않아요. 이것 보세요. 이건 이쪽에 있고 얘는 여기 있잖아요. 안 겹치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겹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나머지 변수들도 이렇게 차이들이 보이니까 그것들을 적당히 조합을 해가지고 참고로 이 아이리스는요 거의 완벽하게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그 데이터 요 4개 변수만 이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는 어떤 품종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델을 만들기 전에도 이런 이 EDA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 플롯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박스 플롯을 추출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점도도 잘 쓰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산점도로 그린 건데 이번에는요. 이 각 품종당 그러니까 이거는 X축이 피터 랭스 피터 랭스가 좋은 변수였습니다. X축이 피터 랭스, Y축이 피터 위스예요. 그러니까 피터 위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150개일 거예요. 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150개들 그 각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너는 어떤 품종인지 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포인트당 이 품종들을 색깔로 식별해라 표현했어요. 빨강, 아니 파랑, 빨강, 초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해봤더니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죠. 야, 이 뭐죠? 얘는 얘하고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네. 아직 별도로 있잖아요. 그룹핑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 서로가 일부 겹치긴 하지만 이 두 변수상의 스캐터 플롯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요 부분으로 딱 이렇게 이 두 변수를 이용하더라도 요쯤에서 이렇게 그룹핑, 그러니까 요쯤에서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구별선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얘는 빨강, 얘는 이게 녹색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네. 얘는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시각화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잘 만든 시각화의 한 예입니다. 이것들은 또 다른 변수를 써가지고서 그룹핑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막 섞여 있죠. 그런 거니까는
이거는 x축을 뭐로 하게 됐냐고 하게 되면 꽃받침의 길이 또 꽃받침의 너비를 했는데 이거는 그러더라도 요거하고 구별은 되지만 이 둘은 막 섞여 있네요. 그런 거니까 이것만치 좋은 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어떤 변수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이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펜다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산점들을 봤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펜다스의 플로팅 모듈이 스캐터 매트릭스를 거기에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요건 많이 사용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 플로팅 함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역시 이 스캐터 매트릭스를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적용을 해봅시다. 펜다스 플로팅에서 스캐터 매트릭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알파 값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스캐터 매트릭스니까 막 중첩되고 나왔으니까 약간 좀 투명도를 준 다음에 다이어고널 요거죠. 이 대각선상을 이때 내가 이 KDE라고 한 거는 이거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역시 덴시티란 말이 나왔으니까 역시 밀도 추정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밀도 함수입니다. 그래서 밀도 추정 함수를 여기다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 x축과 y축을 요거를 이제 이 변수들을 여러 가지의 변수들의 조합으로서 그러니까는 이게 변수가 모두 4개가 있으니까 4x4가 나와 이렇게 행렬이 나온 거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스캐터 매트릭스를 그려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조금만 것들 튜닝을 해줬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든 거 또르고 저장해라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그려주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앞에서 하나하나의 스캐터 플롯을 그린 거를 한 번에 본 겁니다. 사실은요. 네. 한 번에 모든 변수들 간의 조합으로서 한 번에 한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캐터 매트릭스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보는 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가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 거지. 이 데이터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변수가 많다. 변수가 가령 100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10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스캐터 매트릭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는 스캐터 매트릭스가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죠? 이렇게 꽃받침 길이와 여기에 이제 뭐하고 요거는 피탈 랭스와 피탈 위스와 이제 그러니까는 꽃받침 길이와 이게 꽃잎의 길이 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렇게 콤비네이션으로 한 것들이 쭉 나오죠. 요거는 저 앞에서 봤었던 피탈 랭스와 피탈 위스일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예, 피탈 위스, 피탈 랭스. 이것과 이것이 똑같죠. 왜냐고 하게 되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A, B, B의 관계도 없으니까 똑같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한쪽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 뭐겠어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밀도 함수죠. 밀도 함수요. 여기서도 이제 쌍봉이 보였죠. 쌍봉이 보였습니다. 이게 피탈 랭스들끼리는 쌍봉이 보였고 피탈 위스도 이렇게 쌍봉같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주 많이 사용되는 이런 스캐터 플롯을 쌍끼리 하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쪽에 가시면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다의 플로팅 모듈에 이것 외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이런 플로팅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앤드류 커브 그리고 또 레드 비즈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플로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슨 위키피디아나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에 가서 읽어 보시게 되면은 그 이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제공했으니까 더 필요한 사람들은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인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캐터 플롯을 보았고, 그리고 상자 플롯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아이리스 품종별로 그 각각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뭐 상관관계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이게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리스에 대해서는 그 피탈 그런 거 아니야, 꽃잎에 관한 데이터가 꽤 유용한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만 갖고서도 그런 데이터 측정치만 갖고서도 이 잎꽃은 어떤 품종이다 하는 것을 웬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간단한 EDA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3번에 걸친 펜다스를 이용한 시각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습에는 우리는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을 때 펜다는 매플로리브라고 하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 매플로리브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약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